흥농TV입니다. 오늘이 2022년 1월 7일입니다. 저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송영진 회장님 댁 하우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내대양 작업하시네요? 예. 사장님, 지난 한 해 동안 땀방울의 결정체가 이거 아닙니까?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농사를 지어서 이제 금년에 수확을 하는 건데, 이 내대양 지금 재배해 보시니까 수확 현장까지 지금 수확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예년에 비해서 뭐 특징이라든가 또 농사가 또 잘 됐다든가 못 됐다든가 이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 좀 해 주시죠. 어쨌든 다른 때는 어쨌든 화학 비료 위주하고 네. 또 일반 퇴비를 이렇게 쓰고 했는데, 금년에는 이제 흥농 이제 사장이 만나가지고 네. 4종 세트. 4종 세트 땅 살리기 하고 F100 하나로뚝 네. 또 엑스칼리버. 네. 이거를 4종 부피 4종 세트를 어쨌든 써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때보다는 어쨌든 열매 크는 거나 크기나 또 아니면은 열과 상태가 다른 분들은 이제 열과 때문에 엄청 고민하고 이랬는데, 우리는 그 열과는 조금 됐지만은 그래도 뭐 걱정할 만큼 열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뭔가 이제 생각 중인데, 그래서 사장님이 어쨌든 땅 살리기 F100 4종 세트를 쓰니까 이런 열과 현상도 덜 하고 했다. 하고 또 하나는 오늘 수확하고 있지만은 보다시피 이 밑에 그늘진 데는 이 색이 안 나서 어쨌든 색이 완전 나질 못해서 풀인기가 띄면은 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놔뒀다가 이제 추석 지나서 이제 그때 한 20일 뭐 거의 한 달 놔뒀다가 수확해서 이제 출하를 하고 하는데, 알다시피 그거 어쨌든 색깔 나는 것도 하여튼 그거 써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뭐 원인은 그거 쓴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내년 꼬지만 한번 더 해보면은 이것이 저가 이제 시험 재배하는 원인 분석을 저대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우리 사장님이 이제 수확을 한다고 그래갖고 어제 부랴부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왜 내려왔냐면은 이게 제가 이제 12서부터 수확기 때까지 이거를 우리 농사 지시는 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제 만감류 중에서 이 내대양이 이제 가장 재배기가 까다롭다. 열과 해거리 문제 때문에 농가들이 많이 고심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사장님은 이제 열과 해거리, 열과는 뭐 확실하게 줄어들었다. 그럼 해거리는 내년에 이거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해거리도 지금 나무 수세로 봐서는 이제 내년에는 더 많이 달릴 수도 있어요. 원래 한 13, 4kg, 뭐 5kg까지 나도 어쨌든 내년에는 한 1, 2kg 더 달려도 뭐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추세가 안정화돼 있다. 수세가 안정되니까 어쨌든 작년에 달릴 때는 수세가 약해가지고 이렇게 달릴 건가 했는데, 어쨌든 금년에도 달릴 만큼 달렸는데 내년에는 오히려 수확량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열과 내대양의 열과 문제는 이제 내대양 뿐만 아니라 이제 과일도 사과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고추도 그렇고 당근도 그렇고 열과 열근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열과 열근 현상들은 이제 가장 이제 근본적인 건 뭐냐면은 토양 수분 조절이 안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또 한 가지 양분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안 돼서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대체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게다가 이제 같은 만감률에도 이 내대양은 이제 과피가 얇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열과 현상이 더 잘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안정적인 이제 수세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정적인 적정 수세 관리라는 게 말이 그렇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이 과일 농사를 지시더라도 적정 수분, 적정 적과, 적정 시기의 관수,
또 적정 시비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토양에서 이게 받쳐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지난해서부터 제가 이제 지난해 후반기부터 우리 사장님을 뵙고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해서 금년에는 제 4종 세트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4종 세트를 해서 이 1300평에 일반 탭이 700포 들어가던 거를 지금 60포로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도 지난해보다 과일 더 좋잖아요. 근데 그 땅 살리기 유기질이 그게 이제 토양에 들어가면은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이제 토양 속에서 뭘 잘해내냐면 질소 고정을 시켜줘요. 첫째. 그리고 단립 조성을 돼서 통기성이 좋아집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한번 처리하면 4개월 내지 6개월 동안 가거든요. 특히 이 감귤밭에는 낙엽이라든가 부엽토라든가 그동안 줬던 것들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같이 발효를 시켜주면서 이게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양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우리 사장님이 이제 수분을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열과 현상이 다른 집보다 열과 현상이 덜 나타나는 거는 양분이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개화돼 갖고 착과가 돼 가면은 모든 식물들이 과일들이 이제 세포 분열기라고 있잖아요. 이게 한 3, 4일 30일 내지 40일 동안 이 세포 분열이 되는데 이 시기에 세포 분열은 됐다 하더라도 토양의 수분이 건조해져 버리면은 세포 수가 못 늘어나잖아요. 게다가 비가 와버리거나 물을 과다간 세주게 되면은 탁 터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7, 8월 달까지 이게 터지는 게 내대양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수분의 관계, 또 지속적인 양분의 관계. 그래서 이 땅 살리기는 토양에 들어가면 그런 활동도 하지만은 그동안 우리 사장님이 뿌려놨던 비료라든가 이런 거를 분해를 시켜줘요. 유효인산이라 그러죠. 불용성 인산을 이제 가용성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양 내에 있는 미량요소를, 각종 미량요소를 흡수하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귤나무 뿌리에서는 이제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은 탄수화물이 나와요. 유기산 이런 것들이. 그럼 토양에 있는 미생물은 그거를 먹고 토양 속에 있는 각종 미량요소를 분해해서 또 귤나무한테 주고, 그래서 이게 안정적인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이제 초세유지가 이제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고, 또 우리 사장님은 여기다가 뿌리고 나서 땅 살리기 뿌리고 나서 엑스칼리버 관주를 한 번 하셨나요? 두 번 하셨나요? 엑스칼리버 한 번. 예, 그 엑스칼리버도 이게 큰꽃미 생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양에서 질소 고정을 시켜갖고 이제 밝은 촉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 발달이에요. 이 귤나무가 안정적인 공급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는 좋은 퇴비에 좋은 뿌리가 형성됐기 때문에 양분을 끌어올려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 또 아까 사장님이 이제 깔이 잘났다 그랬잖아요. 색깔, 당도. 이건 이제 당도는 좀 이따 제목 말겠지만은 이 색깔을 잘나게 한 거는 F100입니다. 그게 질소 흐름을 조절해 줘 갖고 바란스를 맞춰 주는 거거든요. 그 F100은 또 소나무, 삼나무, 해나무 추출물이에요. 식물은 자기 몸에서 나오는 게 가장 흡수가 잘 되잖아요. 사장님 올해 칼슘 뿌리셨나요? 칼슘도 몇 번 뿌리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칼슘하고 섞어 뿌려도 되고, 우리 토양에서만 잘 받쳐만 준다 그러면은 칼슘 그때 뿌리지 않아도 F100이 그 기능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F100하고 칼슘하고 섞을 때는 칼슘을 2분의 1 정도만 섞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칼슘은 이제 조직을 단단하게 해주고 이제 과피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F100이 이제 그런 기능, 비대, 당도, 착색, 이쪽이 좋고요. 특히 이제 수학기 이후에 내년에 출하기까지 이제 겨울에 이제 냉해 방지 효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절간도 짧아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고, 또 하나로 또 이제 우리 사장님이 이제 계속 쓰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살균 효과를 이제 높여주는 거. 이제 궤양병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또 그런 효과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잘만 주시면은 이 청태 끼는 거에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태가 많이 끼어 있는 하우스들은 이제 500리터에 하나로 또 2개 내지 3개 해갖고서 개화 전에 싹 줘버리면은 한두 번만 줘버리면 1년 동안은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은 색깔이 아주 잘 난 거죠? 네, 잘 났어요. 그럼 이런 거는 이제 과중이 어느 정도 나가나요? 이거는 한 350g, 400g 정도 나가는데, 네. 이 정도 이거는 최고 상품이에요. 그 이 나무 이거 엄청 많이 열렸는데, 네. 이런 나무는 뭐 20kg 이상 나오겠네? 그렇게 가지고 이 정도만 전체적으로 달리면은, 네. 뭐 20kg까지는 안 해도 한 평당 한
이거 나무 하나에 20kg는 더 넘고 예, 예. 평당 한 15kg 이 정도만 전부 정도만 달리면은 하면? 한 20kg. 그 이제 네드양 농사 지시는 분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이구동성일로 평당 10kg 이상만 농사 지면은 안정적인 수확이 된다. 근데 10kg 농사 짓기도 실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이게 제일 문제되는 게 이제 열과 때문에 이제 가장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열과가 한참 돼버리면은 바닥에 밟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 그러는데 올해 그렇게 안 됐죠? 아, 우리는 나무 하나에 그저 한 10개 정도 미만. 그 정도에서 한 두 번 정도 돌면서 따버리니까 네. 뭐 열과에는 어쨌든 금년에 별로 신경 안 쓰고. 걱정을 안 했어요. 예. 안 했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하면은 이 F백을 곰팡이약 할 적에 여기가 툭하고. 이제 손으로 뿌린 거는 한 네 번 정도, 4-5번 정도 뿌렸어. 근데 나머지는 폭으로, 폭으로. 우위로만 해도 이 병해충이 별로 걸리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F백, F백이 아니고 하나로도 네. 그 효과가 아까 사장님이 얘기했듯이 병해충을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그래서 그 F백은 이제 그 성분이 이제 피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갖고요. 해충을 기피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 냄새가 향긋하잖아요. 사람은 자기 방어 능력을 손짓발짓을 갖고 있는데 식물들은 향을 풍겨서 못 오게 하는 거고 또 하나로 또 이제 살균 효과를 높여주는 이제 보조제이기 때문에 예방우질로 두 가지 섞어 쓰게 되면은 아주 그런 기능의 효과가 좋고요. 특히 이렇게 착색이 잘 됩니다. 이게 이 착색이 잘 났다 그러는 거는 양분의 바란스예요. 이게 질소가 과다돼 버리면 이렇게 착색 안 옵니다. 이게 그늘 밑에서 저 밑에서도 저렇게 착색이 됐다 그러는 거는 이건 아주 대단한 거거든요. 나도 그게 어쨌든 제일 다른 때하고 비교되는 게 예. 뭐 크기나 이런 거는 뭐 과실 수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은 예. 색깔 나는 거는 저 밑에까지 저렇게 색깔을 내어보질 못했거든요. 예. 아직까지. 어쨌든 몇 개라도 이제 파란 게 그렇죠. 있는데 원래는 희한하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밑에까지 색깔이 쫙 나서 원래는 한꺼번에 수확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착색이 잘 안 되면 이제 2번, 3번 이렇게 따야 될 거 아니에요. 네, 2번 했다. 그럼 이건 일시 착과가 착색이 돼서 일시에 이제 수확을 하고 이제 일손도 덜 들어가고 또 상품성의 질은 높아지고 또 이제 열과가 덜 나왔다고 그러는 거는 열과 나오면은 따내는 것도 또 덜 늦게 따내면 거기서 곰팡이 나갖고 옆에 있는 과일까지 또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도움을 많이 준 거는 안정적인 수분 관리하고 양분 관리가 잘 됐다. 그래서 양분 관리가 잘 되고 수분 관리는 우리 회장님이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화가 잘 맞았고 또 지상부에서는 이제 하나로 뚝 F백이 이제 그 기능을 해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수확을 잘하게 된 겁니다. 사장님, 한 14.8 정도 되네요. 예. 그러면 당도가 어떤 거예요? 좋은 거죠. 어쨌든 12브릭스 이상만 되면은 예. 좋은 거고 이거 따서 이거는 밀감도 어쨌든 후속과이라 예. 한 4-5일만 따서 놔두면은 예. 당도가 더 올라가죠. 당도가 한 16브릭스 이상 올라갑니다. 만족스럽네. 탄이 좀 빠지면서 당이 올라가죠. 하여튼 우리 사장님 이렇게 제 물건 믿어주셔서 고맙고 써주셔서 고맙고 또 좋은 결과 나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 어쨌든 제가 이제 이 방송을 보고 예. 일반 우리 농가들이 예. 뭐 이거를 이제 해서 꼭 이제 믿으라는 것보다도 예.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한 밭 하나면은 반쪽만 그렇죠. 이렇게 시험 재배라도 우선 1년 예, 동안 예. 해보면은 그게 좀 차이가 나고 안 나는 것이 구별이 되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판단에 이것이 좋다면은 지속적으로 쓰고 이 마늘밭이나 감자 이런 일반 농작물도 보면은
땅 살리기를 쓰고 이 사종북비를 흑농 사종북비를 쓴 농가들 이렇게 돌아보면은 지금 마늘 상태가 진짜 좋습니다. 차별화되죠. 차별화가 딱 돼요. 마늘 양파가 차별화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농가들이 네. 이 남의 말 선거 뭐 듣기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좀 어렵더라도 이 자기대로 시험 재배를 한 다음에 확장하는 방법이 난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비교만 해주시면 자기들이 메뉴를 만들 수 있는데 안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사장님한테 시험 재배하려고 그런 건 뭐냐면은 이 해거리 문제하고 열과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제 제가 땅 살리기하고 가뭄 방지제가 있거든. 그걸 갖고 제가 조금 이따 저거 찍어 갖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400배에서 500배로 불어나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뿌려주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뿌려줬잖아요. 내일 아침에 보면 여기 우박 온 것 같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미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나무 같은 거 심고 나서 수분 증발 억제 재료도 쓰거든. 그래서 이 입자가 토양의 수분을 머금고 있다가 500배로 불어났다가 날이 가물을 때는 나무한테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토양 속에 들어가면 4, 5년 가거든요. 그러니까 햇볕만 안 받으면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안정적인 수분 관리가 이 네드양에서 열과 방지입니다, 이게. 그리고 양분하고. 그래서 이렇게 뿌려놓은 상태에서 이후에다가 땅 살리기 유기질을 뿌리고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여기는 이제 밭을 노타리를 못 치지 않습니까, 여기를? 그러면 이제 이걸 갖고 덮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로. 이걸로 이렇게 이제 덮어주기만 하면은 토양의 수분을 머금고 있다가 이게 4, 5년 동안 여기서 수분을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예? 물 줘? 예, 그래서 이제 물을 주놓으면은 제가 이제 여기 물 주고 나서 내일 아침에 보면은 여기가 완전히 저기가 됩니다. 우박 온 것처럼 변합니다. 여기를 요 1kg 갖고서 이 네디양나무 같은 경우는 50평에서 한 7, 80평에 하나씩만 쏘놓으면은 이거 완전히 수분을 간직하고 있다가 지속적으로 수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가뭄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열과 해거리. 여기만 치면 되는가? 예? 예, 그거 방지가 될 겁니다. 여기 조금 더 뿌리세요, 여기 이쪽에. 회장님, 좀 예. 전에 이거 지금 뿌려놓고서 그냥 물 위에다 뿌려놨잖아요, 물 예, 주고. 근데 이게 지금 입자가 이렇게 불어나잖아요. 예, 예. 이 입자 하나가 사방 한 1cm 정도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여기 이렇게 뿌려놓으면은 이 케미설이라는 게 이제 가뭄 방지제거든요. 이게 이제 수분을 보유하고 있는 간직 능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토양에 있는 수분을 머금고 있다가 날이 가물 때는 식물한테 공급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기능만 있느냐? 이게 토양에 들어가면은 이게 또 토양 속에 통기성이 좋아. 산소 공급이 잘 돼. 이게 이제 사방 한 1cm 정도 돼버리니까 산소 공급이 잘 되니까 뿌리 발달이 되고 수분 간직 능력이 좋으니까 이 기복이 없습니다, 기복. 그래서 이 네드양 재배하시는 분들이 가장 문제가 열과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수분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주고 양분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준다 그러면은 열과는 해결할 것 같다. 그리고 해거리도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뿌려준 데다가 여기다가 이제 땅 살리기를 30평에 하나씩 갖다가 두시고 여기 부엽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덮어주시면은 이 케미설은 토양 속에서 4년 내지 5년 가버립니다, 이게. 그럼 이제 금년에 50평이나 70평에 넣어줬다 그러면은 내년에 100평 내지 150평 자외선에 이게 분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분해되는 것만 갖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제주도에 다니면서 이 네드양 재배하시는 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열과 때문에 10kg 미만 생산하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올해 사장님 한 14, 5kg 나와버리면은 농사 잘 되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이제 열과만 이제 방지를 해준다 그러면은
열과로 인한 2차 피해가 덜하잖아요. 이 열과 생겨버리면 곰팡이 껴갖고 옆에 것까지 버리고 또 딴에는 인건비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초세 유지하고 수분 유지하고 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면은 그거는 해결할 것 같은데 우리 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 어쨌든 이걸로 해서 수분이 예. 가뭄 방제가 되고 이렇게만 될 것 같아요. 아까 이게 입자가 잘도 쌀기 같은 건데 요소비료보단도 더 잠진 건데 요 입자가 물 500배로 이거 불어나거든요. 한 30분쯤 됐는데 예. 이렇게 부풀어서 누는 것처럼 내일 아침에 되면 이게 우방국 쏟아진 것 같이 그래. 쌓여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이제 내일 아침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는 이제 잠깐 동안만이라도 우리 회장님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안정적인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주도는 또 이제 토양이 이제 사질토, 화산재토 이런 거 아닙니까? 또 바위도 많고. 그런데다가 이걸 넣어주면은 수분 유실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리고 비료를 줘도 비료가 오랫동안 지속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료 양분 유실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주도 토양에 또 여기 레드양이 됐든 망감류가 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속적으로 양분을 공급을 해줘야 이게 이제 편차가 안 일어나야 열과라든가 또 이제 과가 비대되는 게 이게 가장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땅 살리기 유기질은 이제 1월 달이나 2월 달에 기빌로 뿌려주시고 추빌로 6월 달에 50평 내지 70평 이렇게 두 번만 뿌려주시면은 수확기 때까지 열매 크는데도 과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복합 비료라든가 NK 비료 주는 것보다 더 안정적일로 이게 이제 과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사장님 또 저 만난 인연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요 반쪽은 요 가뭄 방지제를 제가 시범포를 드릴 테니까 이쪽하고 비교를 해 보셔갖고 확실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뭐 좋은 결과가 있으면은 아주 더 좋은 거고. 예. 가능성이 있겠죠? 예. 이렇게 됐는데 뭐 보다도 이 안반 있는 밭 예. 이런 데는 아주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이거를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이제 나무를 식재하고 나서 이제 이걸 뿌리고 이걸 덮어놓으면 토양의 수분 증발 억제를 막아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희는 이게 지금 귤뿐만 아니라 인삼에도 많이 나가고 하우스 재배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가고 또 가로수 심는 분들, 나무 식재는 분들 이런 분들 고추밭에 특히 이거 들어가면은 고추 열과도 훨씬 덜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작물에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지켜보십시오. 예.